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 9반일 겁니다. 9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진로 표준화 검사 때문에 수업이 한 시간 빠졌더라고. 그래서 지금 9반만 좀 뒤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은 줄 알고 어, 판구조론부터 나갔어요. 사실 내용이 좀 이어져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바로 이제 이어서 들으면은 그렇게 그냥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고 다시 판구조론을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9반을 위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으로 따지자면 이제 4강이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5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4강을 듣는 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해양조 확장설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변환단층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환단층이 뭔지. 그리고 오늘은 2번 해양지각의 나이, 3번 고지자기 분석, 4번 해양조 시추 결과, 5번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 분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양지각의 나이로 가겠습니다. 자, 해양지각의 나이 쉽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도가 있고 그 지도에서 바다가 있는 부분에 색깔로 표시된 것이 보일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고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그 축척은 아니고 숫자가 나 있는 걸 보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고 푸른색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리고 MY라고 나와 있는데 이 MY는 100만 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MY라는 건 몇이죠? 100만, 천만, 억, 3억 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뭐 나이니까 3억 살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굉장히 나이가 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주로 어디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로 해령입니다. 자, 해령 주위는 빨간색이죠. 완전히 불그스름하죠. 그 다음에 해령과 멀어질수록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해령에서는 계속 젊은 지각이 새로 탄생을 하고 푸른색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해양 지각이 확장된다. 해양저가 확장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글을 읽어봅시다.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해령을 중심으로 발산 경계, 그러니까 쭉 옆으로 양옆으로 퍼지게 되니까 당연히 나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해양지각의 나이는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지자기 분석을 하겠습니다. 고지자기에서 고는 옛고, 옛날이란 뜻이고 지자기, 그러니까 지자기가 뭐냐면 지구 자기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자기 하면은 옛날 지구 자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현재의 지구 자기장을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자기력선의 방향을 주목하십시오. 자기력선의 방향이 남극, 그러니까 지리상의 남극 혹은 자기 남극 쪽에서 나와서 자기 북극 혹은 지리상의 북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현재의 자기장의 분포입니다. 이거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위에 나침반을 놓았다고 했을 때 빨간색 자침, 그러니까 N극 자침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자기 북극을 가리키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구를 만약에 큰 자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구 북극 쪽에 S극이 있는 거고 지구 남극 쪽에 N극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형태죠. 왼쪽에 지구가 만약에 자석이라고 하면 왼쪽과 같은 그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지구 자기장을 뭐라 그러냐면 정자극기, 정상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은 현재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역전된 자기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역전이 됐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구 자기장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띠지 않고 주기성을 가지지 않고 랜덤하게 자기장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지구의 역자극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과학자들이 현재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지구의 자기장이 한 번씩 역전 상태가 된다. 역전 상태가 되면 우리가 북극 쪽에 있는 곳이 N극이 되겠고 남극 쪽이 S극이 되겠죠. 그렇죠. 현재와 반대가 되니까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해저 확장인데 왜 지구 자기장을 배우나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못이나 이러한 클립 같은 데다가 자석을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그 못이나 클립이 약한 자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험적으로 옛날에 장난 삼아서라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자화됐다고 합니다. 자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철 성분을 가진 그런 물체들은 그렇게 오랜 자기장에 노출이 되면 자화가 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 근데 우리 해저 확장, 그러니까 해령에서 나오는 지각의 물질들은 다 현무암질.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현무암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 현무암의 특징이 뭐냐면 철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철이 많은 이 마그마가 식어서 현무암을 만드는데 이런 현무암은 자기가 딱 굳을 때 그때 지구 자기장의 모습을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질 때 당시의 지구 자기장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정상자기 때 만들어진 현무암은 정상자기를 기억할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지구 자기장, 그리고 역전 자기장을 띠고 있을 때 현무암은 그 역전 자기를 평생 동안 계속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녹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과연 해령 주변은 어떤 자기장 분포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해령 주변은 이러한 자기장의 분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가운데에 해령이 있고, 자, 이게 해령임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죠? 아래 멘틀 뒤로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멘틀 뒤로가 그리고 양옆으로 확장되면서 그 다음에 해저 확장이 되는 화살표가 보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해령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되게 나침반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장이 같은 방향끼리는 같은 색으로 칠해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해령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멀어져 있는 현무암이 자, 같은 자기장의 방향을 띠고 있죠. 그렇죠. S극이 위로 가거나 N극이 위로 가거나, 그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해령과 나란하게 이러한 자기장의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것은 즉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장의 줄무늬가 이렇게 해령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계속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그때 당시에 지구 자기장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무슨 증거? 해양저가 확장되고 있다. 해령을 중심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읽어봅시다. 정상자기든 역전자기든 자기장의 줄무늬가 해령과 나란히 배열한다. 해령과 나란히 배열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해령에서부터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령에서부터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니까 해령과 나란히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령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양쪽이 대칭되게 나타남.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같으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지각들은 나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생성된 시기가 같으니까 같은 자기장을 기억하고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 연구 자료입니다. 자,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의 바로 밑에 있는 해저의 그 자기장 분포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가운데 있는 선, 리치 엑시스라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양옆이 대칭된 줄무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그리고 나이가 같다는 것은 당연히 그때의 자기장의 방향도 같은 자기장의 방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증거입니다. 해양저 시추 결과입니다. 자, 이 그림부터 볼까요? 자, 가운데 또 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배가 작게 나와 있는데, 이 해양 지각의 이러한 해저 지형의 이름이 뭘까요? 당연히 해령이겠죠. 자,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멘틀 대류가 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바닷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오션 크러스트, 해양 지각이 있는 것이 보이고. 자, 그리고 좀 복습 차원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뭐겠어요? 이 부분이 바로 연약권이겠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 연약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멘틀의 상부, 멘틀의 꼭대기, 딱딱한 부분, 멘틀 상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션 크러스트,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윗부분이 여기가 뭐냐면 해저 퇴적물이 되겠습니다. 퇴적물, 해저 퇴적물. 그리고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이 딱딱한 곳은 어디냐? 바로 이곳이죠. 이렇게 두 개 합친 것. 해양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치면 우리는 해양 지각 혹은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치면 우리가 딱딱한 판, 암권, 암석권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배가 해령 주위에서 영어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드릴링 쉽, 시추선이죠. collect 모은다. core samples of seafloor sediment. 그러니까 해저 퇴적물의 그런 샘플을 시추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시추하는 게 아니라 바살틱 크러스트, 그러니까 바살틱이 뭐죠? 이 안에 현무암질 지각,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되겠죠. 이 해양 지각까지 같이 시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령,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으로 더 멀어질수록 이렇게 두께가 다른 시추 코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가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퇴적물의 두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적물의 두께는 그럼 왜 다를까요? 네, 당연히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오래됐다 그랬죠? 나이가 오래됐다는 것은 퇴적물이 그만큼 쌓일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고, 퇴적물이 쌓일 시간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두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말에 이러한 진한 검은색 계열은 다 뭐냐? 바살틱 크러스트, 해양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는 다 퇴적물이겠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빨간색은 다 같은 라인에 있는 빨간색은 다 같은 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층은 뭐다? 나이가 같다. 같은 퇴적층이죠. 당연하죠. 다음 이 밑에 있는 주황색 라인도 나이가 같은 층의 퇴적층이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여기도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주황색 라인을 보면 여기는 없죠. 네, 여기도 없네요. 그러다가 쭉쭉쭉 생기기. 자, 왜 없을까요? 그렇죠. 해양지각이 젊으니까.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이 주황색 퇴적층이 쌓일 때는 여기에는 이러한 해양지각이 없었던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뒤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계속 파고들어다 보면, 자, 노란색 없죠. 그 다음에 갈색 없죠. 그 다음에 흰색 없죠. 다 없죠. 이렇게 해서 깊은 층으로 갈수록 해령에 가까워질수록 쌓이지 않잖아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해양지각의 나이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볼까요? 해양저 시추 결과.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령 중심축에서 먼 곳일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당연하죠. 자, 해양지각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진다. 아까 바살틱 크러스트가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진다. 이 말은 2번과 3번은 같은 얘기입니다.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많은 두께를 파고 내려가야지 해양지각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겠죠? 어쩔 때? 해령 중심축에서 먼 곳일수록. 자, 4번. 해저 퇴적물 최하층의 나이가 많아진다. 당연하죠. 쌓인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맨 아래에 있는 층이.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저 시추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섭입대의 단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배우지 않고 뭔가 우리가 판 구조론을 우리가 배웠었죠. 너네들은 이제 그게 이제 역전된 거잖아, 사실 순서가.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을 좀 구합니다. 자, 이걸 보고 뭐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이걸 보고 다시 판 구조론을 배우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화이팅. 자, 이것은 섭입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섭입대가 왜 나오냐? 자, 우리가 해저 확장설을 주장한 두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해저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 그러면은 이 해양지각 무한히 확장을 하냐? 그러면은 바다가 어디 있고 계속 지각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 계속 울퉁불퉁한 그 해저가 계속 우리 지구상을 더 뒤덮겠네? 그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가설까지 세웁니다. 해양지각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섭입대라는 곳이 존재하여 해양지각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양지각이 사라지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섭입대다. 그럼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멸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하나씩 천천히 봅시다. 자, 이 부분 용어 설명 다시 앞자만 쓸게요. 연약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멘틀 상부, 맨상.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얇은 이 부분, 그렇죠. 해양지각.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은 어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판이다. 판. 근데 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섭입대에서는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령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랬죠? 근데 섭입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차가운 것이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에서. 됐죠? 그러니까 판도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판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작용이 매우 큽니다.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지금 배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판 봐볼까요? 옆에 있는 다른 판입니다. 당연히 다른 판이겠죠. 이 두 개의 판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자, 여기가 연약권.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멘틀 상부. 자, 그 다음에 이 두꺼운 곳은 뭐다? 바로 두꺼운 대륙지각. 자,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의 두께 차이는 당연히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 자, 왜 두껍냐면 대륙지각은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벼운 물질들이 많이 있는 거고 해양지각은 무거운 물질들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래에서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G2 내용이긴 한데 궁금한 사람 있을까 봐 알려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고 그 무거운 두께가,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무거운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즉 판이 섭입되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판이 섭입되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자, 이렇게 판과 판이 맞닿는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 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지진? 얕은 지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중간 깊이 지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깊은 지진. 이것을 뭐라 그런다?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섭입대에서는 천중심 다 일어난다. 왜? 판이 그만큼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니까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트렌치라는 곳이 중요합니다. 이 트렌치는 무엇이다? 바로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가 왜 발생을 하느냐? 판이 이렇게 깊숙이 내려가니까 그 위에 있는 퇴적물들도
살짝 이렇게 깊이 살짝 빨려 들어갑니다. 지각과 함께. 자, 이렇게 살짝 깊은 곳이 발생하는데 그림상으로는 살짝이지만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네, 우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들어봤어요? 마리아나 해구? 저기 남태평양은 아니고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필리핀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구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수심이 깊은 곳이죠. 자그마치 11km입니다. 수심이 11km, 에베레스트 섬보다 더 숫자상으로는 더 큰 깊이입니다. 자, 이런 해구가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중심의 모든 깊이의 지진이 일어난다. 두 번째, 해구가 나타난다. 어디서? 섭입대에서. 이런 섭입대에서. 자, 그리고 또 봐볼까요?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A판이라고 할게요. 이 A판. 그 다음에 여기를 B판이라고 할게요. 자, 이 A판을 뭐라 그러냐면 섭입하는 판. 그 다음에 B판을 뭐라 그러냐면 섭입당하는 판. 여기는 B판은 당하는 판입니다. 자, 지진은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섭입당하는 판 위에서 발생합니까? 아니면 섭입하는 판 위에서 발생합니까? 그렇죠. 섭입당하는 판 위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발생한 지진은 여기. 여기서 발생한 지진은 여기 이렇게. 여기서 발생한 지진은 여기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섭입하는 판에선 지진이 일어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판과 판이 부딪히는 마찰의 장소가 아니니까.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다 지울게요. 다음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마그마, 이 멜팅이라는 곳 보이죠? 자, 이 멜팅,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연약권에서 암석들이 녹아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하는데 왜 여기서 마그마가 상승을 하느냐, 왜 마그마가 만들어지느냐는 뒤에서 배우는 겁니다. 뒤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섭입당하는 하는 판이 아닙니다. 당하는 판 위로 상승을 한다. 마그마가 상승한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여기 해석을 하자면 컨티넨탈 보케닉 아크, 그러니까 대륙 화산호. 우리 5강에서 판구조론 할 때 배웠죠? 대륙호, 대륙 화산호.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섭입 당하는 판 위에서. 그래서 섭입대에서는 천중심 지진, 그다음에 해구, 화산 활동,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바로 이 해구가 바로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판이 들어가는 형태와 같은 비슷한 모양의 형태로 해구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런 화산 활동도 이렇게 판의 경계와 평행하게 화산 활동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테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또 지진도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지진도 이렇게 평행하게, 판의 경계가 평행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바로 섭입대의 단면입니다. 자, 섭입대 자세한 케이스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5강에서 판구조론, 판의 경계의 종류할 때 배웠습니다. 그거 다시 복습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섭입대의 핵심 개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쉽습니다. 자, 섭입대는 기본적으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죠.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더 무거운 판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무거운 판은 무슨 판이냐? 바로 해양판이 더 무겁습니다. 대륙판보다. 왜냐하면 해양판에 있는 현무암이 그러니까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암기사항이겠죠? 더 무거운 판이 섭입된다. 색깔 좀 바꿔볼까요? 더 빨간색으로. 이렇게 더 무거운 판이 섭입된다. 그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해양판이 내려가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해양판이 내려갈까요? 더 무거운 해양판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의 지진은 판이 멘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때문에 발생한다.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지진은 섭입당하는 판 쪽에서 일어난다. 당하는. 그 다음에 지진은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그렇죠. 나란하게. 지진은 판의 경계와 멀어질수록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 당연하죠. 이것도 빼먹을 뻔했네요. 그죠? 판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지진은 당연히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깊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일본을 한번 예시를 들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섭입대 핵심 개념. 자, 일본은 판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이제 세 판이 만나는 그 지역입니다. 자, 선생님 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자, 판의 경계를 일단 그려볼게요. 판의 경계 쭉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판이 무슨 판이냐면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은 해양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판은 필리핀판이라고, 얘도 해양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가 있는 판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해서 대륙판입니다. 해양지각도 일부 있는 대륙판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보도록 합시다. 세 개의 판이 이렇게 겹쳐져 있네요. 참 일본 사람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태평양판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필리핀판도 자, 태평양판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경계를 보면 태평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태평양판이 더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리핀판의 이동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판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유라시아판은 당연히 대륙판이니까 무거운 해양판인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태평양판이 지금 필리핀판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어때요? 해구는 어떻게 되죠? 판의 경계가 나란하게 빨간색 선 자체가 바로 해구입니다. 이 빨간색 선 이게 해구이고, 그리고 지진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지진은 필리핀판 쪽에 아니면 유라시안판 쪽에 발생할까요? 아니면 태평양판 쪽에서 발생할까요? 지진은 당연히 이쪽에 발생을 하겠죠. 이 판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겠죠. 지진은 섭입당하는 판에서 발생할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화산활동도 당연히 섭입당하는 판 위에서 발생을 하겠네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발생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화산섬이라는 겁니다. 일본 자체가 거의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에요.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섭입당하는 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깊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너무 깊어지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기 쉬운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판의 3중점 해가지고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의 판이 만나는 3중점이다. 세 개의 판이 만나는 3중점이다. 자, 이게 실제 연구 자료인데 섭입대 주변의 진원 깊이 분포를 해가지고 지진이 실제 일어나는 깊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그림이랑 비교를 해서 봐보면 진짜 16페이지, 여러분들 16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쌤이 PPT를 잠깐만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자, 교과서에 있는 지진의 발생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다고 지금 표시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진이. 또 A와 A 프라임 단면을 보면 발생 깊이도 알 수 있네요. 자, A 쪽으로 갈수록 자, A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A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지진의 다시 가볼까요? 그쵸? 지진의 발생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해하기 쉽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옆에 있는 페루. 자, 페루도 사실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섭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나즈카판, 해양판인 나즈카판이 이렇게 남미판 밑으로 섭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럼 해구도 당연히 이렇게 빨간색 라인 따라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진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섭입당하는 판 쪽 위쪽에. 그리고 B에서 B 프라임을 보면 역시나 섭입당하는 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화산활동도 다 어디 있을까요? 화산활동도 당연히 섭입당하는 판 위쪽에 화산활동이 일어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판 구조론, 그러니까 해저 확장설이 여러 가지 증거를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판 구조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이런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1915년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선을 주장했다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자, 1928년에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다가 그것도 뚜렷한 관측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장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겪고 1962년 헤스와 디츠가 해양저 확장설을 주장을 했고 그거에 따른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해양저가 확장하나 보다라고 알았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옛날에도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이 다 각기 다른 이론이 아니라 다 같은 것을 설명하는,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세계가 다른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바로 판구조론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구조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졌습니다. 1960년대 초. 그리고 판구조론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판구조론의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지구는 바다면 바다, 땅이면 땅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는 그런 것들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판.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자,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그 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 뭐에 의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들은 이동을 한다. 그리고 그 판과 판들은 서로 경계를 이루는데 이러한 경계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라 하죠. 이것이 바로 판구조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는 이런 판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검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른 판입니다. 자, 판들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게는 당연히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더 무겁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판의 경계들을 더 이제 세밀하게 나타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 구조론은 이제 드디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진과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 진짜로? 맞아. 봐보세요. 이렇게 점점점점이 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고 아까 방금 본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치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화산활동도 그래? 화산활동도 그래. 지진대보다는 훨씬 덜 극적이지만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난다는 것을 우리가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5강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듣고 있는 4강을 하지만 이 4강을 열심히 이렇게 듣고 다시 이제 5강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더 명확하게 더 이해가 쏙쏙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이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 채팅창에다가 올려주던가 실시간으로 아니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전화나 문자 뭐 카톡으로 하든지 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